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이 드디어 2400포인트에 근접을 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둘러보고 우리나라 둘러봅시다. 오늘 일본은 조금 하락했고 중국은 조금 상승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도 거의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48% 상승을 해서 그 2400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뿐나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뿌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는 엄청나게 좋지가 않죠. 또 게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것 보면은 참 그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이 반영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돈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 등의 가격이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현상들은 돈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돈을 줄이면 되겠죠. 그런데 돈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 확산 중이고 사상 최대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또 그리고 앞으로 2차 유행이 언제든지 닥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마땅한 치료제, 백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또 게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홍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든데 그러면은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때문에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은데 돈을 줄이는 해법을 지금 현재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 유동성 장세는 계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계속 실물 경기하고 괴리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관련해서 이 뉴스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에서 빌라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 거래량을 찍어봤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고 나면은 이 돈들이 빌라나 뭐 땅이나 뭐 상가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현실화되어서 빌라 가격이 저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빌라나 뭐 저런 가격들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많은 분들이 다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연립, 원룸 이렇게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다 소유주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쪽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빌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그분들도 월세를 올려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돈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으로도 저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금 지금 시점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에 스페인 독감 사례처럼 지금 이게 1차라면 다시 2차 확산이 올 가을 겨울에 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고, 또 이와 더불어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9월 15일 날 공매도를 재개할 건가 말 건가 요 여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12월 말에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그죠? 8월인데 일단 9월이 되면 공매도를 할지 안 할지 일단 이럴 거고, 또 올 가을 겨울이 되면 어느 시점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요거와, 또 그 가운데 올해 한 12월 달 정도 되면은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지금은 10억이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올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억을 가지고 있으면, 한 종목에 직계 좀비속 3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가 돼버립니다. 그럼 대주주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팔면은 22% 세금 냅니다. 양도세를 20%에다가 지방세 2% 포함돼서 22% 양도세를 내게 돼요. 그럼 연말쯤에 물량이 되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 앞에 일에 놓인 것은, 일단 현재 요 8월이라면 공매도 관련해서, 또 그리고 12월에는 요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물량이 나오는 거,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어떻게 될는지 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 종목에 3억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요게 지금 올해 나왔던 겁니다. 보면은 2019년도 12월 매도 금액입니다. 12월 달에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12월 요까지, 2019년도 12월까지 주식을 10억을 딱 들고 있으면 요 2020년도 주식을 아무 때나 팔아도, 4월 아무 때나 팔아도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22%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대주주가 안 되면 돼요. 요때만 10억이 안 넘으면 돼요. 1월 달에 요게 12월 30일까지만 해도 내 한 종목에 보유하고 있는 게 10억을 넘지 않았는데 1월 3일날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막 13억 돼버렸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대주주가 아닙니다. 요 기준이에요. 그렇자, 이거 보니까 뭐 이런 분들께서 딱 10억 미만으로 맞춰놨다, 이 말이에요. 주식을 판 겁니다. 이거 다 판 거예요. 대주주 안 걸리려고 판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12월 30일 딱 되면 그 이전에 12월 요때쯤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종목 뭐 3억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게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 어느 신문이냐고 하면은 지금 어디죠? 하여튼 이 신문입니다. 어디 신문인데 여기 열에 해놨습니다. 보면은 대주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주주 판단 특수 관계인 범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엄마, 아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배우자, 그리고 자녀, 손자 전부 다 포함해서 한 종목에 3억이 딱 되면 대주주예요. 12월 30일 날.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아마 물량이 엄청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또 그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주식 80%, 현금 20% 정도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보유 중이에요. 예전에는 반반 보유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8월입니다. 8월인데 이렇게 시간을 딱 넣고 보면은 9월 달에 공매도 관련해서 한번 있고, 요 12월 달에 지금 요거는 거의 확실시 된다. 대주주 관련해서 물량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죠. 또 그리고 올 가을 겨울에 어느 시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공매도 관련해서 며칠 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된단 말은 시장 변동성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현금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12월 달에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 1월 달에 다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대주주 요건을 피했기 때문에 1월 달에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12월 달에 이렇게 현금을 좀 챙겨놨다가 1월 달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요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중간중간에 한번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행이 되는가 몰라도 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분명히 이거는 시장 하방으로 밀 거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제가 다음 주 정도 되어서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뭐 일단은 현금 비중을 이제 높여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요 중간에 어떻게 조절한다 하더라도 12월 달쯤 되어서도
다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일주일 달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큰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고점이네 많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뭐 고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뭐 시중에 돈이 많다입니까? 돈이 이렇게 많으면 부동산, 주식, 금 가격이 급등합니다. 급등하는데 이렇게 돈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 침체,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요. 실제 실업급여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합니다. 실업급여라고 인터넷 치보면 많습니다. 실업급여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홍수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또 돈을 갖다가 더 건너 더 풀어야죠. 그렇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 지금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지 돈을 끌어당길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유동성 파티는 언제 끝나는데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그때 유동성 인상 그 장세가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전까지는 괜찮지 무자겠노. 계속 상승을 이렇게 시장에 돈이 넘어도는데 지금 고점이 돼가지고 팔아보세요. 어찌 되겠노? 지금 그게 없잖아.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그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죠. 돈이 많이 풀렸는데 원인은 돈을 끌어당기기가 없애버리면 되는데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나 뜬금없이 홍수가 생겨서 돈을 안 풀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돈을 안 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돈이 늘어날 건데 이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지 단지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고점이라고 그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비합리적입니다. 예, 저는 일단은 뭐 시장이 더 간다고 보죠. 돈이 많은데 뭐 어쩌겠노. 갈 때, 줄 때 먹어야죠. 자, 지금 그런 앞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끝은 있죠. 끝은 있겠지만은 뭐 조정도 있고 변동성도 있겠죠. 9월달 되면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12월달 되면 물량 나오면 계속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뭐 출렁출렁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서 떨어진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이때만 해도 이때 지금 요때에 비해서 이때 많이 올랐다고 이때 사람들 인버스 탑붙다 아닙니까? 떨어질 기라고 이때 인버스 열심히 삽붙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 막 조당망에 붙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는 좀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런 업종들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형주 중에서 보기 드물 게 현대차가 15.65% 상승을 해보신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땡겨봤어요. 개인들이 지금 돈이 많다 보니까 현대차 오늘 시원하게 한번 땡겨보십니다. 그래가지고 15.65% 땡기 올려보십니다. 이게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근데 뭐 현대차 오늘 저렇게 갔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는 현대차가 좋아서 좋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 앞으로 뭐 잘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뭐가 좋냐고 지금 돈이 많아서 오르는 기죠. 또 그동안 현대차가 많이 안 갔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신차도 좀 팔리고 하다 보니까 가는 기지. 물론 앞으로 뭐 좋긴 하겠죠. 하여튼 뭐 돈이 많다 보면 현대차가 가는데 그럼 현대차가 끝이냐? 많이 올려자기 끝이냐? 물론 조정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은 중간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참 더 간다고 보죠. 왜? 돈이 많으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으니까 뭐 주식시장이 왜 오르나 물으면 지금 현재 뭐 주위의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오르나 뭐라고 물어보면 막 돈이 많아서 오른다 막 이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그냥 답이에요. 답. 요즘 빌라 왜 이래 많이 오르나 막 돈이 많아서 그렇다 하긴 해. 니는 안 사고 뭐 했노?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이 좋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이만큼 많이 올른 상황에서 제가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는 뭘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 최근에 오른 종목들
마감 시황에서 계속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뭐 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 겁이 난다. 아, 나 겁이 난다 하면은 좀 조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큰 그림만 그려보면 이런 거 이제 8월, 이렇게 9월, 국민도 어떻게 될런지 모른다. 12월, 이때는 확실하게 물량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요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 수가 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좀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고 이런 분들은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 나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뭐 안 했는데 지금 하여튼 지금 현재 80대 20으로 주식 80 현금 20으로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다음 주나 이런 상황 돌아가는 거 봐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끌어올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안 되면 가장 보수적으로 간다면 50% 정도까지만 현금 비중 끌어 당겨버리고 안 되면 30%라도 아니면 40%라도 이렇게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끔 어쨌든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도 조금 정리해서 현금을 조금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잡고서 그 시기만 한번 조율해 보는 게 좋겠나. 그러다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뭐 주식 비중을 다시 좀 늘렸다가 또 다시 현금을 좀 당겼다가 주식 비중을 늘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죠. 뭐 계속 이번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지금은 살 게 없다. 많이 올랐다. 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주식 왜 오르노? 뭐 빌라 왜 오르노? 금이 왜 오르노? 물어보면은 막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 돈이 많이 풀렸다 이가 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노? 그럼 이게 고점이가 마 지금 정부에서 돈 어떻게 가겠노? 홍수 절여놨는데 지금 뭐 세금 내라고 그거 가서 돈 주속하면은 빠마대기 둘이 마신다. 그거서 어떻게 돈 넣으려고 하겠노? 그 정부가 사람들 실업급여 막 타가는데 세금 올려야 됩니다. 지금 돈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까불다가 빵바닥에 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돈 달라는 소리 못해요. 세금 내라는 소리 할 수 있어도 돈을 줄인다는 소리 못한다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생각하면 빵바닥이만 한다 하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돈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품은 확실하죠. 거품은 맞지만 이 거품을 꺼줄 현재 그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냥 들고 가서 즐겨야지 뭐 방법 없잖아. 실물 경기 안 좋은 거 알고 뭐 다 안 좋았는데 어차피 밖에서 우리가 돈 많이 못 번다 아닙니까? 주식이라도 이거 가지고 못 벌어놔야지 어쩌겠노.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삽시다. 이상입니다.